2023년 5월 20일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3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요. 일단 저는 미정을 좀 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하다가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릴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보시는 거와 다르지 않게 일단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내용들, 일명 빠제 아저씨죠. 예. 정말 이제 그분은 사기꾼인가, 라는 이제 내용들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아저씨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배터리 아저씨는 금양의 홍보이사였죠. 그래서 금양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설명을 하고 또한 이제 그 부가적인 금양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가능성 그리고 국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사표를 냈죠. 이제 그건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올 거고요. 본명은 박순혁 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94년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죠. 그리고 예전 대한투자신탁, 지금 이제 하나증권이죠. 지금은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담당한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테마.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94년대부터 2000년도까지니까 아마 그때는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반도체 테마들, 그때 이제 기업이 한 20개 정도로 이제 파생이 됐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 때문에 반도체 쪽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 PB를 거쳐가지고 금양의 이사로 이제 결국에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양의 홍보 이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겠고, 유명해진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유튜브에서, 즉,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약했을 때죠. 그때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호평과 성장성,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기술력 및 배터리 산업의 유망함을 말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2차 전지의 미래성을 좀 불투명하게 봤죠. 이미 뭐 예전에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또다시 2차 전지가 또 가능하냐? 라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테마들이 시총이 좀 일단 높고, 그리고 이제 고평가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평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투자 가치로서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이제 증권가들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명 이제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금양 홍보이사 박순영님은 배터리 아저씨는 항상 2차 전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보다도 훨씬 가능성이 있는 것이 국내에 있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전기차도 좋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는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재 시절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누가 만들던 간에 그 부품들은 결국엔 들어가야 된다.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찬양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유명받는 가까운 국내 2차 전지 테마들은 좀 소외한다. 즉 이제 배터리 기업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분은 2차 전지 쪽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PB로서도 이제 했었던 이제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벤처 기업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의 8종목, 즉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추천한 게 있었어요 그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제가 이제 가치를 따져봤을 때 실제로 주가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실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진짜 그 성과를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81%가 상승했죠. 근데 에코프로는 거의 231%. 인생을 뒤바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49%까지 올랐고요. 흐름을 잘 탄 건지 아무튼 굉장한 주가 상승은 확실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잘 나가다가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추천도 잘하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신뢰성도 얻고 이제 유튜브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또 어느 방송도 출연을 하고 막 이것저것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처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래소가 공시 위반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되면서 예고했고 이제 결국 지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 이제 내용을 먼저 선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그럴게요. 글쎄 이제 이게 진짜 저는 베테랑 씨가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열이 받아가지고 인터뷰 이슈가 나온 것인데 왜 거래소 따위가 법원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어놨지만 제 생각에는 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태반사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치성에 좀 있겠지만은 실적으로 주식을 움직이는 거는 소문과 이런 기사들과 그런 이제 유명인들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주식시장의 주가를 그러니까 흔들다기보다는 주가의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터리 아저씨는 자기가 이제 유명해진 거를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영향권을 줄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굉장히 뭔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은 유명하지 않았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두 명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직책을 가지면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됐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저도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죠. 아무튼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배터리 씨는 거래소 측에서 자기 자신에게 금양의 홍보이사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온갖 피해를 다 주겠다라고 이제 협박식의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 아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지금 이제 사표를 냈다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측에서 자기 자신에게 금양의 홍보이사를 계속 자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 생각엔 일단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2차 전지를 조금 늦게 샀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기존에 샀더라도 배터리 아저씨를 조금 좋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응원했던 사람들이 팬들이죠. 팬들이 약간 변심을 해서 2차 전지 테마들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마음이 좀 달라져가지고 분명적으로 괴롭혔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양 아저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게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때문에 했는데 댓글이 4,000개가 달렸대요. 그러니까 죄다 그런 안 좋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고 좀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4,000개씩 5,000개씩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퇴사를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소에 그런 부분들도 뭐 있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더 높은 확률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좀 울먹거리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좀 껴있어가지고, 아이고, 정치적인 얘기가 좀 껴있어서 제가 이제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또다시 한 가지 또 내용이 나오죠. 금양이 몽골 광산 개발사인 몽라의 지분 60%를 인수하겠다. 발표가 나오고, 이제 공시가 떴죠. 그 다음에 118조 원 광물의 가치가 묻혀져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제 콩고리튬, MOU를 체결한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있긴 했지만, 생각해보면은 MOU고요. 이후에는 취득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실적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업계, 즉 증권사 쪽에서는 금양의 호재 공시로 인해서 주가 부양을 시키는 거 아니냐, 주가 펌핑을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8조는 수치상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해요. 한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진짜 완전히 이건 초대박 중에 대박 그 이상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근데 이게 이제 주가 부양시키는 것에 그런 영향권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부분은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주식 가격으로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얘기를 전달했을 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주식 펌핑을 해가지고 뭔가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몽골광산 지분 인수는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낸 결과물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끈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증권사 쪽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MOU는 다른 행보가 없다고 이제 했고, 그러니까 그 얘기의 이제 내용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118조를 단돈 6천만 달러, 그러니까 600억, 700억 정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6천억인가? 예, 6천,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금액이 수치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적은 돈으로 이제 이거를 하겠다 이 얘기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을 해라.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의견 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한 아마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배터리 아저씨는 그에 따라서 직접 와서 봐라. 서류상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꽤 검토해서 공시를 낸 것이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애초에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이죠. 금강원지검이 이제 기타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면서 직접 와가지고 붙여가지고, 와서 봐라. 직접 눈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금액이 믿기지 않는 금액인 건 맞아요. 6천만 달러, 거의 600억, 700억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가, 쉽지가 않는 것 같고, 118조 원의 가치를 창출해냈다는 것인데, 웬만한 상식적인 부분에선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분명히 이제 컨택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콩코도 마찬가지고 매각 이슈도 좀 그러니까 그 자사주 처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실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연기라면 정말 고도의 연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느낌은 저는 크게 들진 않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생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몽골 쪽과의 컨택은 분명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로 나왔을 경우에는 금형이 꽤 큰 수치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날의 검이다. 잘 되길 이제 빌고요.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금양주주 아니냐고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금양주주 아닙니다.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아예 없는 얘기를 그렇게 지어내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